은퇴 후에도 돈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병원비입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병원비 몇 번으로 사라지는 걸 본 사람들은 노후의 가장 큰 불안이 건강비용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실제로 한 사람의 삶의 터전까지 바꾸어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72세 전 자영업자 김성호 가명 씨의 이야기로 병원비 때문에 이사한 노년의 생존 전략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씨는 30년 가까이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업을 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루에도 수백만 원이 오갔고 새벽마다 시장을 지키던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자영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수입이 줄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 정도.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아내의 연금은 40만 원. 부부가 함께 받는 돈은 1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나마 서울의 전세를 빼면 목돈이 조금 남았지만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금세 빠듯했습니다. 퇴직 후 1년쯤 지났을 때 김 씨의 당뇨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병원에 가야 했고 약값만 10만 원, 정기검사비와 치료비를 포함하면 한 달 병원비가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부부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장을 덜 보고 외식을 끊었지만 병원비는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돈이면 서울에서 못 산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병원비 절약을 위한 이사였습니다. 김 씨 부부가 선택한 곳은 경기도 남양주의 외곽이었습니다. 병원 접근성이 좋고 임대료가 저렴하며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 병원이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월세 70만 원이던 서울의 반지하를 정리하고 남양주로 옮기면서 전세 6천만 원짜리 빌라를 얻었습니다. 전세이자 부담이 없어진 대신 대중교통은 불편했고 친구들을 만나려면 서울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말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병원 가는 게 이제는 부담이 아니니까요. 그가 병원비 때문에 이사했다고 말할 때 그 안에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로의 이사는 그에게 노후의 생존 지형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일하면서 아플 틈도 없었는데 이제는 아픈 게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까운 게 집 가까운 거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이사 이후 부부의 생활비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공공요금, 관리비, 교통비 모두 감소했습니다. 주변에는 같은 세대의 노인 부부가 많았고 아내는 지역 복지관의 요가 교실에 다니며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 건강 강좌를 듣고 주 2회 당뇨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서는 돈 써야 사람 만났는데 여긴 돈 안 써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외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치과 치료로 150만 원을 썼고 본인도 무릎 주사 치료를 받으며 매달 1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줄진 않아요. 다만 이제 감당 가능한 범위로 바뀐 거죠. 예전엔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두고 노후 생존 전략의 현실화라고 부릅니다. 과거엔 은퇴 후에도 서울 중심부에서 사는 걸 목표로 삼았지만 지금은 의료 접근성, 생활비, 안전성을 고려한 건강 중심형 이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은퇴자들에게는 주거비보다 병원비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재산 규모보다 병원까지의 거리가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재정 계획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의료비라는 것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후 평균 의료비는 월 40만 원,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6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를 노후 계획에 포함시키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합니다. 김 씨처럼 아프면 이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위기 이후의 선택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할 전략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 씨의 이사가 단순한 절약의 결과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회복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서울에서는 늘 돈이 모자란다는 압박 속에 살았지만 외곽에서는 조용히 살아도 된다는 여유를 느꼈습니다. 즉 공간이 바뀌자 마음의 프레임도 바뀐 것입니다. 노후의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리듬과 감정의 온도를 결정하는 심리적 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은퇴 후 5년 내 의료비를 별도 항목으로 예산화하라. 단순히 연금으로 생활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비를 고정비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이사를 고민할 때는 가까운 병원과 생활 반경 내 복지시설을 우선순위로 두라. 셋째,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배우자와 함께 삶의 리듬이 유지되는 공간을 선택하라. 김 씨의 말이 마지막에 깊이 남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아플 때 덜 걱정하는 게 행복이에요. 병원비 때문에 시작된 이사가 결국은 삶의 균형을 되찾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덜 불안한 곳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생존 전략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이사는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방식이자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72세 전 자영업자 김성호 씨가 병원비 부담으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한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들린다. 익숙한 이유는 누구나 언젠가 맞닥뜨릴 현실이기 때문이고, 낯선 이유는 아직 그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결국 돈보다 건강을, 편리함보다 지속 가능성을 택했다. 그 선택은 외로움과 불편함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삶의 무게중심을 재조정하게 했다. 서울에서 살던 시절 김 씨는 늘 긴장 속에 살았다. 자영업자로서의 경쟁, 은퇴 후 불확실한 수입, 그리고 아프면 감당할 수 없을 병원비의 압박이 그를 지치게 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열어보며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계산했다. 하지만 남양주로 옮긴 뒤 계산기는 서랍 속에 들어갔다. 대신 그는 하루 3번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 가고 주말에는 도서관과 복지관을 오가는 일상을 만들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는 이제 돈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했고 불안 대신 루틴을 가졌다. 이 변화의 핵심은 도시 중심의 삶에서 건강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이었다. 김 씨는 이제 아침마다 혈당을 재고 운동을 하며 식단을 조절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다. 과거에는 매출표를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건강 앱을 열어 걸음수를 확인한다. 이런 전환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가치관의 이동이다. 그는 말한다. 젊을 때는 건강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건강 때문에 일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건강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의 말에는 수십 년간 일 중심으로 살았던 세대가 이제야 깨닫게 된 노후의 본질이 담겨 있다. 김 씨의 아내 역시 변화했다. 서울에서는 늘 바쁘고 긴장된 남편 곁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함께 장을 보고 산책을 한다. 부부의 대화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장사 이야기뿐이었지만 이제는 오늘 먹을 반찬, 다음 주 복지관 프로그램,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의 안부가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시간의 여유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었다. 서울의 삶이 생존이었다면 외곽의 삶은 관계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김 씨 부부는 이렇게 말한다. 이사 오고 나서 돈은 줄었는데 대화는 늘었어요. 돈이 줄어도 웃을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한국 노년층의 새로운 패턴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노후의 목표가 자녀 곁에 머무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의료와 생활이 가능한 지역으로의 이동이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의 고비용 구조는 은퇴자들에게 잔혹하다. 특히 병원비, 교통비, 식비,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이 많은 도심은 정기적인 연금 소득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는 김 씨처럼 외곽이나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노년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60세 이상 인구의 순이동률은 서울에서 마이너스, 경기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플러스로 전환됐다. 그 흐름은 단순한 부동산 이동이 아니라 삶의 전략 이동이다. 그러나 이주가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교통이 불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기도 한다. 일부 지역은 노인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문화활동이나 동호회가 거의 없는 곳도 있다. 그래서 이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왜 가는가의 명확한 기준이다. 김 씨가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임대료가 싸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활 패턴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는 병원 가까운 곳, 복지관 있는 곳, 대중교통이 닿는 곳이라는 3가지 원칙을 세웠고 그 기준 안에서 선택했다. 이처럼 노후의 이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감당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나를 지키는 선택이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심리적 거리의 문제다. 많은 은퇴자들이 외곽으로 가면서 외로움과 단절을 경험한다. 친구들이 여전히 도심에 있고 자녀들도 서울에 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그 거리를 줄이는 방법을 찾았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서울을 나가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고 대신 평일에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이 두 세계를 오가며 그는 이제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 말은 노후의 행복이 단지 돈이나 건강에 달린 게 아니라 소속감이라는 심리적 자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지역에서 새로운 소속을 만들었고 그것이 불안을 줄였다. 전문가들은 김 씨 사례에서 세 가지 교훈을 강조한다. 첫째, 은퇴 후에는 고정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소득이 줄었다면 소비도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불필요한 보험, 차량 유지비, 고가의 식비 대신 병원비와 건강관리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둘째, 공간의 전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꾸는 힘이다. 환경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셋째, 심리적 적응을 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외곽의 삶이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웃과의 연결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회복한다. 결국 김 씨의 이사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꾼 결정이었다. 서울에서 그는 늘 쫓기듯 살았고 외곽에서는 버티며 산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이제는 쫓기지도 버티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 말에는 노년의 진짜 자유가 담겨 있다. 누군가는 병원비 때문에 이사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사를 통해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가 재편되는 시기다. 불안의 원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노후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돈이 아니라 균형, 편리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중심이 아니라 나의 리듬을 기준으로 삶을 다시 그릴 때 비로소 불안은 줄고 평안이 찾아온다. 병원비 때문에 이사한 그의 결정은 단지 절약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존엄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다. 은퇴 후의 진짜 지혜는 덜 가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덜 불안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병원 가까운 집, 예산 안의 생활, 새로운 이웃, 작은 대화, 그리고 매일의 루틴. 이 모든 것이 모여 노후의 안전망이 된다. 결국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다만 그 무게를 덜기 위해 우리는 더 가볍게 살아야 한다. 김 씨의 한마디가 그 답이 된다. 이사는 했지만 마음은 돌아왔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